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어틀랜타 연방준비은행 네. 총재가 말입니다. 이 포브스 회장 발언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예, 나섰어요. 좀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 지난 그 일요일 CBS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였는데 인플레이션 목표를 큰 위험 없이 달성할 수 있다. 상당한 일자리 손실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연준의 핵심 인사 중에서는 보기 드문 발언인 것 같아요. 요즘 연준 인사들이 계속 매파적인 강경한 발언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실업률을 높이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준의 목표치가 2%잖아요. 물가의 그 이상적인 목표가 2%인데 실업률을 너무 높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낮추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궁금한 점인데요. 네. 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실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 하면 엄청난 실업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현재 3.7% 지금 지난주에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실업률이 3.7%인데 내년 2023년에 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3.7에서 4.4% 정도로 올라간다는 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예전 같으면 맞아요. 이 정도였으면 뭐 5% 6%까지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그동안 상당히 좋아졌고 여러 가지 그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격하게 해도 실업률이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좀 상황이 생긴 것인데 그럼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실업률이 안 늘어나네. 그러면 더 세게 올려서 어떻게 하든지 실업률을 높여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게 라파엘 보스틱 그 연은 총재 좀 발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스틱 총재는 지금 자신이 네. 경제에 큰 후유증을 미치지 않고 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그 근거도 제시한 거예요? 네, 근거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그 GDP,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했잖아요. 네.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스틱 총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긍정적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월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2분기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그러니까 매달 보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고 미국 경제의 기반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또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 인상을 계속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긴축을 펴는데 그 긴축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걸 연방준비제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 공급망 병목 현상도 요즘 상당히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완화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굳이 실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도 없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연준이 이 정도로 지금 금리 인상을 세게 하고 있다면 할 만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정도 선에서 충분히 물가를 끌어내리면서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전해드린 스티브 포브스 회장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그런 얘기라는 점에서 연준의 앞으로의 그 행보에서 조금씩 급격한 변화는 아니래도 조금씩 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요. 굳이 멀쩡한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가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그 망가진 경제 때문에 우린 또 얼마나 또 힘든 상황을 언제까지 또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올 때마다 연준이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그렇죠. 경제학자들이야 뭐 여기저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참 이 어느 게 옳은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물론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이게 참 연준으로서도 참 답답할 거예요. 포브스 회장이 비판한 연준은 어떻게 말을 할까? 그것도 굉장히 좀 기대가 그러니까 돼요. 이런 주장을 해주면 이런 거 좀 경청을 하고 예. 한번 검토를 해보고 뭐 그러니까 검토하겠죠. 안 하겠죠. 할까요? 저는 이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난해 본 적이 없나 봐요. 네, 늘 넉넉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서 Good 서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거죠. 네. Good point.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주홍석 기자였습니다.